아빠는 왜 일을 안 하세요? 아버지, 친구 아버지는 퇴직하고도 일자리 금방 구했대요. 당신 정말 답답해요. 다른 집 남편들은 다 뭐라도 해요. 재취업하거나 창업하거나. 그런데 당신은 매일 TV만 보고 있잖아요. 어디 가세요? 이 시간에? 나가서 걷다 올게. 또 거짓말이죠. 어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빠는 대체 어디로 숨어 다니는 거예요? 숨는 게 아니라, 폐지 주우러 가는 건가요? 아니, 그냥 그럼 어디로 가는데요? 대답 좀 해보세요. 당신 이제 가족한테도 말 못하고 몰래 나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부끄러운 일 하는 거 아니죠? 새벽 5시 가족들 몰래 집을 빠져나가는 67세 김용현 씨. 그는 범죄자도 바람둥이도 아닙니다. 단지 쓸모없는 노인이란 시선을 피해 도망치는 것뿐입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의 미래이기도 한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하루를 견디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당신의 미래이자 당신 부모님의 현재일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청하세요. 당신의 눈을 떼지 못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67세 김용현이라고 합니다. 4년 전에 회사를 은퇴하고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해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요즘 생활비가 부족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군요. 아직 가족들은 모두 자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아내와 딸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빠는 왜 일을 안 하세요? 아버지, 친구 아버지는 퇴직하고도 일자리 금방 구했대요. 이런 말들이 자꾸 귓가에 맴돕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종로 3가에 있는 천사무료 급식소에 가볼 생각입니다. 친구가 알려준 곳인데 거기서 밥도 먹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집을 나서니 아직 어둑어둑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추위를 더 타는 것 같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가 하나둘 깨어나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 예전에는 저도 저렇게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집을 나서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종로 3가에 도착해 천사무료 급식소를 찾아갔습니다. 아직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벌써 줄을 서 있는 노인들이 보입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령대 혹은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네요. 줄에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 계신 분이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네, 오늘 처음 왔습니다.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서대문구에서 왔어요.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네, 매일 온답니다. 여기 음식도 괜찮고 사람들도 좋아요. 무료니까 부담 없이 오세요. 박철수 씨는 70대로 보이는데 부침성이 좋고 경험이 많아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급식소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와 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맡는 단체 급식 냄새인지 회사 다닐 때가 생각나더군요. 여기 앉으세요.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요. 박철수 씨가 저를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진 아침 식사였습니다. 된장국에 밥, 김치, 몇 가지 반찬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타인과 함께하는 식사라 어색했지만 박철수 씨의 친근한 태도 덕분에 금방 편안해졌습니다. 용현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아직 일은 하세요? 4년 전에 은퇴하고 새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는 정도예요. 철수 씨는요? 저는 원래 서대문구에서 작은 철물점을 했어요. 10년 전에 접었지요.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고 이제는 혼자 지내다 보니 여기 와서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네요. 박철수 씨의 말에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저는 그래도 가족이 있지만 그분은 혼자서 지내고 계시니 얼마나 외로울까 싶었습니다. 자식분들은요? 아들 하나 있는데 부산에서 살아요. 가끔 전화는 하지만 바쁘다고 잘 오지는 못하지요. 뭐 어쩌겠어요. 다들 자기 살기 바쁜데. 박철수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서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음식 어때요? 괜찮지요? 화제를 바꾸는 그의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네, 생각보다 맛있네요. 집에서는 아침도 대충 먹고 그랬는데 여기는 봉사자들이 정성껏 만들어요. 그래서 맛있어요. 돈 주고 먹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여기는 자신이 사용한 그릇은 직접 씻는 시스템이더군요. 싱크대 앞에서 박철수 씨와 나란히 서서 그릇을 씻는데 옆에서 다른 노인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처음 뵙네요. 네, 처음 왔습니다. 저는 이종구라고 합니다. 65세고요. 성남에서 매일 지하철 타고 와요. 성남에서요? 그렇게 먼 길을 오시다니. 여기 오는 게 하루의 낙이에요. 지금은 노인 지하철 택배를 간간히 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일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게다가 아내가 병원에 오래 있어서 저축도 다 써버렸지요. 이종구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이 또 계시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왔지만 노년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이제 어디 가세요? 시간 있으면 우리랑 좀 더 이야기할래요? 박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없었어. 그럼 저기 휴게실에 가서 앉아 있을까요? 곧 다른 분들도 올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휴게실에서 박철수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 먹으러 갈까요? 여기서도 점심을 제공하지만 근처에 또 다른 무료 급식소가 있어요. 거기는 음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가보실래요? 네, 좋습니다. 같이 가요. 박철수 씨를 따라 종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10분 정도 걸어 골목길로 들어서자 나눔의 집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말한 곳이에요. 여기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음식이 꽤 맛있어요. 자주 오세요? 일주일에 2~3번은 와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으면 질리지도 않고 좋아요. 나눔의 집 앞에도 여러 노인분들이 줄을 서 계셨습니다. 우리도 줄에 섰는데 앞에 서 계시던 분이 박철수 씨를 알아보셨습니다. 철수 씨. 오늘도 왔네. 영희 씨도 여기 왔네요. 여기 새로 오신 용현 씨예요. 오늘 천사급식소에서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김영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현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영희 씨는 72세로 예전에 백반집을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릎 통증으로 고생 중이라고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돈이 없어서 미루고 있어요. 아직은 걸을 수 있으니까 괜찮지만 점점 힘들어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곳까지 오셨어요? 아까 계시던 곳에서 드시면 될 텐데. 저는 여러 급식소를 돌아다녀요. 오전에는 천사급식소, 점심에는 여기, 저녁에는 또 다른 곳. 이렇게 돌아다니면 하루가 금방 가요. 집에 있으면 너무 적적하거든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줄이 금방 줄어들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가니 교회 식당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불고기 덮밥에 미역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이었습니다. 아침보다 더 푸짐해서 놀랐습니다. 자리에 앉았는데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 처음 뵙네요. 성남에서 온 이종구 씨였습니다. 아까 천사급식소에서 만났던 분이었습니다. 이종구 씨도 여기 오셨군요. 여기도 자주 오세요? 네.
저는 여러 급식소를 돌아다녀요. 영희 씨는 전에 백반집 하셨다면서요? 음식 솜씨가 좋으시겠어요. 그럼요. 영희 씨는 음식 솜씨가 좋아요. 가끔 이런 데서 봉사도 한다니까요. 이종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나이 들어서 힘도 없고 무릎도 아프고 예전 같지 않아요. 점심을 마치고 나니 한숨 돌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용현 씨,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박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특별히 갈 곳은 없습니다만, 그럼 종로 탑골공원에 가볼까요? 날씨도 좋은데 바깥에서 시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장기 두시는 분들도 많고 이야기 나눌 사람들도 많아요. 좋습니다. 같이 가시죠. 나눔의 집을 나와 탑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종구 씨와 김영희 씨도 함께 했습니다. 공원은 종로 한복판에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노인들의 사랑방이에요. 박철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가니 벤치마다 노인분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3, 3, 5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떤 분들은 돗자리를 펴고 장기나 바둑을 두고 계셨습니다. 여기 오시면 항상 아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저기 빈 벤치 찾아볼까요? 공원 구석에 비교적 조용한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4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니 좋네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질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매일 나와요. 집에 있으면 벽만 보게 되니까. 바둑 한 판 둘까요? 제가 좀 둘 줄 압니다. 저는 장기만 조금 둘 줄 알고 바둑은 잘 모릅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배우면 되죠. 저와 이종구 씨는 바둑판 앞에 앉았고 박철수 씨와 김영희 씨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둑의 기초부터 가르쳐 주시는 이종구 씨의 설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박철수 씨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기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할까요? 오늘같이 좋은 날 한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공원 건너편에 작은 포장마차가 보였습니다. 낮부터 술을 마시는 게 조금 망설여졌지만 오늘처럼 특별한 날에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한잔 할게요. 저와 박철수 씨는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무릎이 아프다며 벤치에 남았고 이종구 씨는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포장마차에 들어가니 우리 말고도 몇몇 노인분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주 한 병하고 안주로 오뎅 좀 주세요. 박철수 씨가 주문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금방 소주와 오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용현 씨, 오늘 처음 만났지만 인연이 있는 것 같네요. 한잔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덕분에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주 한 잔을 마시니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라 얼굴이 금방 붉어졌습니다. 용현 씨, 얼굴이 많이 붉어졌네요. 술 약하신가 봐요? 네, 원래 술이 세지 않아서. 술을 마시며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들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은퇴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미묘해지고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밖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내가 틀렸다고? 당신이 잘못 둔 거야. 아니, 당신이 실수한 거라니까. 바둑은 룰대로 둬야지. 공원에서 바둑을 두던 두 노인분이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각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뭐가 벌어지는 거죠? 박철수 씨가 답했습니다. 아, 저 두 분은 매일 저래요. 박만수 씨랑 정기태 씨인데 둘 다 바둑 고수라고 자부하셨어. 항상 누가 더 잘 두나 경쟁하시죠. 그러다 보니 자주 다투곤 해요. 포장마차에서 나와 보니
두 노인분이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며 싸우고 계셨습니다. 주변 노인분들이 말리려 했지만 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바둑 두기 싫어. 룰도 모르면서 뭐라고? 내가 50년 넘게 바둑 둔 사람이야. 당신이 잘못 둔 거라고. 결국 한 분이 화가 나서 바둑판을 엎어버렸습니다. 돌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구경하던 노인분들이 놀라 물러섰습니다. 저렇게 다투면 뭐가 좋을까요? 다 비슷한 처지인데. 제 말에 이종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하지만 나이 들면 자존심만 남는 것 같아요. 젊을 땐 참을 수 있던 일도 이젠 못 참게 되더라고요. 싸움은 주변 노인분들의 중재로 가까스로 끝이 났지만 두 분은 서로 마주 보지도 않은 채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저는 슬슬 집에 갈 시간이 됐네요. 김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즐거웠습니다. 내일도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일도 천사급식소에서 아침 먹으러 오세요. 그때 만나요. 박철수 씨와 김영희 씨, 이종구 씨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바로 가기가 꺼려져 잠시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종로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오늘 만난 분들을 생각했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노인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고 계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커다란 손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수레에는 폐지와 가득 실려 있었고 노인 여성분이 힘겹게 끌고 계셨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 정도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분은 78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손은 굳은 살이 박혔고 허리는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걸 혼자 끌기 힘드실 텐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정말 괜찮아요? 네. 어차피 저도 시간 있습니다. 저는 손수레를 대신 끌어들이며 할머니와 함께 걸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순자라고 해요. 당신은요? 김용현입니다. 혹시 매일 이렇게 폐지를 모으세요? 그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니면서 폐지랑 빈병 같은 걸 주워요. 이게 내 생계거든요. 많이 버세요? 아이고, 하루 종일 해봐야 10,000원 남짓이에요. 그것도 운이 좋은 날이고 요즘은 폐지값도 떨어져서 더 힘들어요. 이순자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이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다녀도 겨우 10,000원을 버는 현실이라니.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은 15년 전에 먼저 가고 자식들도 다 제 살기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움직여야 살 수 있어요. 할머니의 집 근처까지 손수레를 끌어들였습니다. 좁은 골목길 끝에 있는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줘서 고마워요.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할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 가봐야 해서요. 그래요? 아쉽네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이순자 할머니와 헤어진 후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만난 노인분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박철수 씨, 이종구 씨, 김영희 씨, 그리고 이순자 할머니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대부분 회사원들이었고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 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은퇴 후의 삶이 이럴 줄 몰랐습니다. 편안한 노후를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오늘 이순자 할머니의 말씀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하루 종일 해봐야 10,000원 남짓이에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도착해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내와 딸의 눈치를 봐야 할 텐데.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분들을 생각하면 저는 아직 많이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감사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아침부터 안 보이길래 종로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여러 노인분들을 만났어요. 아내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종로에서 뭐 하셨길래요? 저는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천사급식소에서 만난 박철수 씨, 나눔의 집에서 점심을 먹은 일, 탑골공원에서의 시간, 그리고 이순자 할머니와의 만남까지. 아내는 처음에는 무관심한 듯 했지만 점점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은퇴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 우울해하고 가족들 눈치 보며 지냈는데 오늘 만난 분들은 저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내일부터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볼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겠어요. 그래요. 그게 좋겠네요. 사실 당신이 집에만 있으니까 저도 걱정됐거든요.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이제 달라질게요.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는지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기 제 회사에서 경비 아저씨를 구한다고 했어요. 관심 있으세요? 정말 그런 얘기가 있었어. 네, 오늘 공고가 났어요. 근데 아빠가 그런 일 하기 싫어하실까봐 말 안 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어떤 회사든, 어떤 일이든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중요해. 정보 고마워. 딸의 눈에 약간의 놀라움이 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내일 자세히 알아볼게요. 아빠가 정말 관심 있으시면 그래, 고마워. 저녁을 함께 먹으며 오랜만에 가족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 후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몇 개의 별이 보였습니다. 오늘 만난 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박철수 씨는 집에 혼자 있겠지요. 이종구 씨는 성남으로 돌아갔을 테고, 김영희 씨는 무릎 통증을 참으며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순자 할머니, 오늘 번만 원으로 무엇을 드실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딸이 말해준 경비 일자리에 대해 알아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급식소에 가서 박철수 씨와 다른 분들을 다시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를 도와 함께 차려놓고 딸도 깨워 셋이 오랜만에 아침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회사에 그 경비 일자리 좀 더 물어봐 줄래? 네, 알겠어요. 아마 지원 방법 같은 건 인사팀에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고마워. 그리고 어제는 미안했다. 내가 요즘 너무 무기력하게 지냈지. 괜찮아요. 아빠가 이렇게 달라지셔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딸은 회사로, 아내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종로로 가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 나갔다 올게요. 네. 들어올 때 문자 주세요. 오랜만에 목적을 가지고 집을 나서니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종로로 향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아침 출근길. 모두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종로에 도착해 천사급식소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이었지만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어제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왔다면 오늘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온 것 같았습니다. 급식소 앞에 도착하니 어제처럼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철수 씨, 박철수 씨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용현 씨, 오늘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박철수 씨 옆으로 가서 줄을 섰습니다.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네. 덕분에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철수 씨는요? 저야 뭐 매일 같은 하루죠. 하지만 오늘은 용현 씨가 오셔서 반갑네요. 혹시 오늘 이종구 씨나 김영희 씨도 올까요? 아마 올 거예요. 영희 씨는 가끔 늦게 오기도 하지만 이종구 씨는 매일 일찍 와요. 급식소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안으로 들어가 아침 식사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에 밥, 김치, 몇 가지 반찬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어제의 경험과 깨달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박철수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려고요. 딸이 회사에서 경비 자리가 있다고 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자영업 접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매일 나와서 사람도 만나고 가끔씩 일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삶이 덜 외롭더라고요. 박철수 씨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철수 씨,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집에서 우울하게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2년이죠. 2년, 우리 같은 노인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지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김영희 씨가 급식소로 들어왔습니다. 영희 씨, 여기 와요. 용현 씨도 오셨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오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생겼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퇴 후 방황하던 저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 찾아온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처럼 노년의 외로움과 고단함을 겪고 계신 분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 걸음씩 나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